안녕하세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벌써 봄이네요. 3월이 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수고하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농촌에서는 소를 팔아서 학비를 댄다고 해서 대학을 지금처럼 상아탑 대신에 우골탑이다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4년제 대학 등록금이 평균 676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집안 사정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또 휴학을 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경제 여건과 다양한 지원 유형을 정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익위가 간다는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 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우리 청년의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장학재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졸업 후 개인의원과 한방병원,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은 제가 근무했던 개인의원이 중소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니 의무종사 기간에서 제외된다며 제가 받았던 장학금 2천만 원 가운데 1,200만 원을 환수하겠다지 뭡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해 주십시오. 민원인이 받은 장학금은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의무기간을 종사할 것을 전제로 대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일정 기간 의무종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재직했던 개인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환수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열심히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에서 받았던 1,2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환수 조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 얼마나 놀랐을까요? 민원을 제기했던 우리 청년이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은 약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의무 종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합니다. 민원인은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던 개인의원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라면서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과 장학재단 관계자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민원인께서 개인의원에 근무한 사실, 이 내용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인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 개인의원이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발급해 주지 않았고 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국민고충민원 해결사인 국민권익위원회 아니죠. 그래서 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은 관련 법령 검토와 또 개인의원의 등록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해서 민원인이 근무한 개인의원이 서울시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의원 근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서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그런 의견 표명을 관계기관에 했습니다. 장학재단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서 민원인에 대한 장학금 환수 조치 결정을 취소해서 민원인의 고충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는 1,200만 원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 청년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주세요. 권익위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